안녕하세요. 경리랑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야간 경륜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평소라면은 7시 반이면 출주표가 나와야 되는데요. 야간 경륜에다가 전일 좀 낙차 사고도 발생이 되다 보니까 광명 경주가 8시 40분이 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 넘게 작업이 딜레이가 됐는데요. 제가 책을 만들고 방송을 준비해서 편집해서 올리면 첫 방송이 2시쯤 정도 올라갈 수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출주표 자체가 늦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일도 강자로 나섰던 인천이 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본인이 실수해서 낙차 사고 당했던 것이 아니라 상대 선수가 넘어지다 보니까 인천 선수가 걸리면서 함께 넘어지고 말았었는데요. 결국 이변이 발생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천이 낙차 사고로 인해서 출전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승 멤버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누구든 욕심을 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올해 들어서 가장 어려운 경주 중 한 경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특성급 결승 경주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성급 결승전뿐만 아니라 금일 선발 결승 경주, 지방 교차 결승 경주, 광명 우스컵 결승 경주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진 모습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경주도 마찬가지로 접전 양상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자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분위기보다는 맞대결 양상의 경주가 상당히 많아요. 욕심을 낼 수 있는 편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파업과 비파업으로 또 확실하게 나눠져 있는 편성도 많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아무래도 복승은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맞대결 가능하기 때문에 3복승도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과감하게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메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승현이 연이틀 죽을 썼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확진 후 출전이라서 몸 상태가 무겁다 말씀드렸어요. 전일도 3차권에 만족했었던 이승현,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김병도라든지 문성원 활약에 나간다면 홍미윤과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몸 상태 봐서는 이승현 타이밍 재다가 오히려 자칫 김병도 믿고 경주전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전 문성원의 버티기를 한번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메 선발급 2경주입니다. 정원열도 연이틀 마찬가지입니다. 강급자 정원열 재기랑 발에 나가지 못하면서 다소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금일만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한기봉 활약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탑 좀 찾아 나가게 된다면 후미는 아무래도 파업 선수인 조영근이 막혀 나가면서 후미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원열이 이 정도 편성에서만큼은 완승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과 협동 가능성 쪽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편성에서 또다시 정원열이 고전하게 된다면 비파업 선수들이죠. 김종성, 김세준, 이근우가 뭉쳐서 이변 만들어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원열의 자신감 있는 경주력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메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3개 팀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어요. 부산팀, 광주팀, 미원팀 선수들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자력 능력 면에서는 김창수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김창수가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부산팀 정성원이 쫓아가거나 외선에서 반격 나설 수 있는 정관이 따라 들어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관이나 남태희 중심으로 각 팀들 광주팀, 미원팀 양분에서도 과감하게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선발급 3경주 어렵게 올라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메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이은우가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어요. 추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전일도 유리한 편성에서 오히려 털렸습니다. 3차권에 만족했었던 이은우가 과연 정창권 상대로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금요 경주처럼 반바퀴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이은우 쫓아가지도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이은우와 정창권의 경합에서는 정창권의 버티기, 금요 경주처럼만 경주 펼쳐 나간다면 이윤우 차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창권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결승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젊은 선수들이에요. 동기생이에요. 2번하고 3번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영석을 활에 나갈 수 있는 박찬수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수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경상권 선수들이 앞서 나가고 있죠. 김득희, 김경태보다는 연이틀 컨디션 괜찮았었던 김경환이 아무래도 저측이나 2번하고 3번을 활이 나가면서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다는 점, 김득희나 김경태 둘 중 한 명 마크에서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김득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선발급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뭐 자세하게 한번 선발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승현 코로나 확진 받고 출전했다. 연이틀 불안하다 말씀드렸어요. 금요 경주 때도 그랬고 전일도 그랬습니다. 역시 전일도 3차권에 만족했었던 이승현, 과연 재계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편성은 널널합니다. 이승현의 연대 세력 김병도 활에 나가면서 뭐 저측이 타이밍 잡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문성원이 힘을 쓰는데 희속 자체가 안 나오죠. 이승현이 이로 활에 나간다면 직선에서 추입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서게 된다면 이승현 입장에선 이승현의 뒤는 아무래도 홍미웅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역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6번의 뒷자리는 3번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타협인 것 같아요. 충분히 타전전으로라도 6번의 뒷자리는 빼앗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병도가 때리느냐 문성훈이 때리느냐 관건이 같은데, 김병도 몸 상태 상당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문성훈이 힘을 쓰고 이를 이승현이 활약해 나가면서 짧게 가자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성훈 버텨내기보다는 아무래도 지역 선배 홍미웅이 이승현이 혼자 달아난다 하더라도 외선에서 쫓아갈 만한 선수는 홍미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 편성 6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때릴 수 있는 문성은 힘으로 버텨낸다면요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6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승현 다리 상태는 좀 무거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몸 상태만큼은 이 정도 편성에서만큼은 충분히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수 있어요. 선수들에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6-3이 아무래도 먼저입니다. 6번, 2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죽섰던 이승현 선수들도 만만하게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뭐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타협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김병도의 선행을 문성원이 활용해 나가거나 문성원이 때렸는데 김병도가 넘어서지 못해요. 그렇게 된다면 이승현이 외선에서 나오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홍미웅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문성원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이틀 죽섰던 이승현 또 빠지게 된다면 저는 문성원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2번하고 3번입니다. 조항구도 마크되면 쫓아갈 수 있어요. 2번하고 5번 정도는 좀 이승현이 고전하게 된다면 2, 3하고 2, 5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이번 경제에서도 고전하게 된다면 태만 실격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린다면 이승현의 강공이죠. 홍미웅과 문성원 중에서는 홍미웅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부진만에 나가기 위해서 이승현이 힘을 쓰게 된다면 자칫 홍미웅이 직선에서 추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정원열이 과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이틀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금요 경주 때도 그랬고 전일도 저측이 나서다가 밀려났습니다. 결국 차는 나오긴 했습니다만 빠른 시속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했었던 정원열 답답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한기봉이 있어요. 이번 편성 자체가 한기봉하고 정원열하고 조용근은 파업 선수들이죠. 반면 지종호, 김종성, 김세존, 이근우는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2번, 4번, 5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뒤를 아무래도 이근우가 막혀 나가면서 추입기에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기봉도 타이밍 잡을 때와 잡지 못할 때 고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번 편성 정원열이 나가지만 않는다면 한기봉 11초 때, 12초 때만 끊어도 충분히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희속감 살아나고 있는 타이밍만 잡아 나간다면 한기봉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때려만 준다면 정원열 몰고 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을 활용해 나갈 4번의 직선 추입발이 경제 중심이에요. 파업 선수들의 완승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2번입니다. 4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의 뒷자리는 얼레벌레 조용근이 미기창 마카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카만 된다면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죠. 조용근이 또 과거 김천 쪽에서 훈련했었기 때문에 정원열하고는 상당히 잘 압니다. 지켜주면서 챙겨주면서 조용근 마크만 된다면야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파업 선수를 완승해요. 4위 먼저입니다. 4, 5를 차선으로 4위 먼저 4, 5를 차선으로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정원열 봐서는 한기봉 믿다가 정원열이 또다시 전일처럼 다리가 꼬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정원열 무너지죠. 한기봉 무너집니다. 조용근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을 만들어낼 선수는 아무래도 김종성하고 김세준하고 이군인데 이 중에서는 전 2군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성이 때려주고 이군이가 몰고 와서 출패나가는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김세준도 연이틀 컨디션 몸 상태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금요경주처럼만 적극적인 승부 펼쳐나간다면 7번하고 6번 정도는 7-3하고 7-6이죠. 7-3하고 7-6입니다.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이번 편성은 아무래도 복승 중심으로만 노려봐도 정원열 중심으로 팔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상당히 좋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7-3하고 7-6을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원열을 위한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잘 받아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기봉도 선행감이 좋기 때문에 탑 좀 찾아 나간다면 4번, 2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조용근이 정원열의 뒤를 물고 가면 쫓아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4번, 5번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결승보다 어렵습니다. 무조건 쉬어 가시는 전략이 상책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3개 팀이 접전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광주팀 1번 5번이죠. 부산팀 2번하고 6번입니다. 여기 미원팀 7번하고 4번인데 이승주까지 아무래도 충청권 협공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3개 팀이 접전 펼쳐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편성 정관이 득점만큼 재기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관은 짧죠. 반면 김창수는 힘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이틀 좀 아쉬움을 남기겠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먼저 서두르고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저치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죠. 저치기 나선다면 아무래도 정성은이 호미권 마카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부산팀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을 이번 편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치기 능력만 놓고 본다면 자력 능력만 놓고 본다면 김창수가 월등한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 부산팀 완승 쪽에 2번하고 6번 부산팀 완승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관의 반격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외선에서 날라온다면야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2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연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드록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전법적으로 공합이 좋은 부산팀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축으로 이 부산팀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 2번과 5번은 차선으로 2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부산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관도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정성호도 쫓아가면서 광주팀 완승으로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정관이 광주팀에서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있고 정성호는 김성현과 훈련하고 있긴 합니다만 광주팀 선수들이라는 점 동갑내기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5번이 젖히면 이래저래 정성과 쫓아 들어간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남태에도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죠. 이상준이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대타 출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마크 되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광주팀 5번 1번 미원팀 7번 4번까지는 양분해서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때릴 수 있는 선수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정성훈 부산팀 선수 정관이 편안하게 마크에 나간다면 차 나오기 때문에 김창수가 정관 달고 때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정성훈 달고 때리면 2-6이죠. 탈리면 2-5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 편성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누구든 머리칠 수 있어요. 뒤집힐 수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득점만 놓고 본다면 이은우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연이틀 몸 상태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전일도 쫓아가기만 하면 2차권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마크를 뺏겼습니다. 3차권으로 밀려났었던 이윤호 참 어이없는 경주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근 들어서 이윤호가 득점 높은 편성 배정 받아도 제기랑 발이 나가지 못했었던 경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이윤호가 득점 높다고 확실하게 강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3번 정창권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요 경주 때 반박에 젖혔는데 11초 때 중간 끊었어요. 저기는 너무나 좀 긴 거리 나서다 보니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컨디션 몸 상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란 점, 이윤우는 정창권을 마크에 나가야지만 직선 차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창권은 정주상 있죠. 2일수 활용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거나 오히려 이윤우의 뒤를 정창권이 물고 가게 된다면 이윤우 깝깝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득점 떨어졌다고 정창권이 이윤우가 쉽게 정창권 넘어설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 두 선수의 전략적인 타협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정창권 버티기 쪽에 좀 더 우선하고 싶습니다. 이 3번하고 6번이에요. 3번하고 6번 쪽에 우선하시되 아무래도 이번 편성은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창권도 강축도 아니고 이윤우도 득점 높다 뿌디니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복승 중심을 하는 3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6번,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7번 이유정이 후미권 마켓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의정부터 가평권 전략적인 연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2일수의 선행을 이유정이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창권 오면 이유정 자리 양보하기만 하면 돼요. 2일수 몰고 와서 반바퀴 타임이 잡아 나간다면 이유는 또다시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일도 이주정 마크 되니까 잘 쫓아갔습니다. 3번과 7번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6하고 37입니다. 3번과 6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성 이윤우가 제기랑 발에 나간다면 정창권을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정창권을 상대로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후미는 이래저래 이유정이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6번하고 7번 정도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이번 편성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6번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선수가 싸운다면 이래저래 이유정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번하고 7번이라든지 6번하고 7번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야 이번 편성은 3번과 6번 동반 입상 취비제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누보다는 버텨낼 수 있는 정창권이 좀 더 유리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결승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경상권 선수들입니다. 인근 지역에 훈련하고 있는 우수에서 내려간 강급자들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데 박찬수하고 김영권은 파업 비파업이긴 합니다만 그 두 선수가 26기 동기생들이에요. 26기 동기생들이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연합 가능할 것 같고 박찬수 입장에서 또 충청권 오정석과도 호흡을 함께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누굴 축으로 놓느냐가 한 건 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영석은 비파업 선수죠. 그 점 때문에 자리 선정 자체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 개인적으로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경환이 이번에 착실하게 준비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김경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박찬수의 선행 활용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 비파업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박찬수도 득점 높은 김경환 앞에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3번의 시속감 여부에 따라서 김경환의 투입 작전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있고 김경환의 뒷자리는 김득희라든지 김경태가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김득희가 짧은 전치기 나섰다가 김범석에 잡히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지난 회차 결승전에서 나름 선전 펼쳐 나갔었던 김득희예요. 그 점 때문에 김경환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김득희가 초반 마키한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 자리 선정으로 경주가 진행이 된다면 이번 편성에서는 3번, 1번, 6번, 7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3번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1번 취입 넘어서게 된다면 6번까지 불러드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1번과
1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6번, 1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찬수가 때려준다면요 1번도 크게 넘어설 리는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넘어서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박찬수의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1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6번 쪽에 우선하시되 1번, 3번을 차선으로 가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파워 비파업을 떠나서 2번하고 3번이 앞선에 자리 잡아요. 물론 이범석은 초반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3번의 뒷자리를 경상권이 아닌 오정석이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김영석의 선행감만 좋다면 아무래도 박찬수도 우승이 목표죠. 크게 넘어설 리는 없을 것 같아요. 3번하고 2번 정도는 좀 나눠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충청권 3호 26기 3번과 2번 아무래도 노장이고 승부가 상당히 짧은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3호하고 3위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몸 상태만 놓고 본다면 김경환이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득희와의 협공 가능성 먼저 가져가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 챙겨준다면 3번을 활용해 나간다면 1번, 3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준이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싱 경륜랑 검색하면 핸드폰하고 PC로도 동일하게 경륜랑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륜랑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